저희 출발정신은 지난해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해당 섹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 들어보는 시간 계속해서 특집 코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제약 바이오 쪽에 또 1위 애널리스트로 네.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환경 비즈니스가 한국 리서치의 대표 또 설문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1위 선정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종이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성장주로 대표되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 후에 약간 좀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대외 환경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섹터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고금리 장기화 때문에 좀 힘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의 안정화 혹은 인하되면서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일단 먼저고요. 그리고 펀더멘탈하게도 25년부터는 좀 더 이제 펀더멘탈하게 FDA 승인받는 약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이제 올해 유한양행과 J&J 그리고 오스코텍이 하고 있는 렉나자 FDA 승인이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HLB의 리보세라닙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또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요런 이제 렉나자도 폐암 1차 치료제고 HLB의 리보세라닙도 간암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타겟했던 시장보다는 훨씬 큰 1차 치료제로 글로벌 무대에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전하고 좀 다른 이제 펀더멘탈의 강화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도 항암제라서 그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도 좀 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본격적인 매출 반영은 25년부터로 보고 있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빅파마들도 이제 IRA로 인해서 약가 인하가 26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요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특허 만료도 또 공교롭게 27년부터 대거 특허 만료되는 품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코로나 이후엔 좀 관망을 했었던 빅파마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또 제약 바이오 업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데 앞서서 렉나자, 키트루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내 제약사들의 바이오 업계에 글로벌급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금융권과 산업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국산 신약 중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가능한 물질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양행과 J&J가 하고 있는 폐암 1차 치료제 렉나자라든지 알테오젠으로 추정되는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일라일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GLP-1 계열의 비만 당뇨 치료제의 열풍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특허 만료 이슈라든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들은 어떻게 또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특허는 이제 제품마다 조금 다른데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그 위고비가 이제 중국에서 26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30년도 이후에 이제 특허 만료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이 GLP-1 관련 그 비만 당뇨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제품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올릭스 등이 있고요. 제형을 이제 편의성을 있게 개발해주는
회사들로는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워낙 시장 지배력이 좀 네. 높고 앞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나름의 이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글로벌 이제 플레이어들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또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들어서 또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뭐 이종 산업 간의 결합 아니겠습니까? 한미 OCI라든지 또 오리온 레고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해외하고 좀 다르게 이종 간에 이제 먼저 M&A가 시작이 됐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국내 대형 회사들이 향후의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선택을 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아무래도 자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금력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미래의 투자를 위해서 제약 바이오에 진출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예상된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측면에서의 노력도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뭐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걸 주목을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CDMO 쪽의 지원이 아무래도 중요한데요. 네. 국내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하게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그 세부적인 정책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업체들이 더 많이 향후에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기분인데 지난해에도 많은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올해는 IPO 기업 가운데서 혹시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연초에 네. 그 파도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올해 IPO를 노렸던 회사들도 이제 연초 소식들 보면 잦은 철의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향후 상장의 그 추이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재도전하는 IPO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D&D 파마텍이라고 해서 경구용 GLP-1 아까 말씀하셨던 네. 비만 당뇨 치료제 하는 회사인데 이게 그 GLP-1 기반으로 이제 보통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D&D 파마텍은 이걸 경구용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신약 그 개발 트렌드하고 좀 맞닿아 있어서 D&D 파마텍의 상장 여부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경구용은 복용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새 AI 좀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AI 신약 개발사인 온코크로스도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예비 심사 청구한 기업들과 재도전하는 업체들이 이제 잘 올라오는지 여부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허혜민 애널리스트, 제약 바이오 내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